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719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719일차입니다. 오늘 성공은 당신 것 89페이지 중간에 제가 아는 가게, 여기서 할게요. 네, 제가 아는 가게 중에 오믈렛 전문이라고 광고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면 평범한 오믈렛이 나왔는데 이상하리만치 맨날 납작했습니다. 아마 파슬리 쪼가리가 들어있고 감자 넣는 시육만 했을 것이었습니다. 그 지경인데도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곳이 장사가 된 것은 가게가 그 위치에 있고 아침 식사에 굶주린 손님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혹시 기회가 되면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있는 몽생 미셸 섬에 가보세요. 제게 그곳은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곳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가봐야 되겠네요. 좁고 구불구불한 작은 거리를 따라 올라가니 오믈렛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나왔습니다. 들어가니 활활 타오르는 불이 보였습니다. 높다란 요리사 모자를 쓰고 큼직한 구리그릇과 거품기를 든 셰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창의성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은 계란을 재빠르게 휘저었고 뭔지 모를 비밀의 재료들도 넣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쏟는 피땀 말고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오믈렛에 정말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이 모습을 보는 것으로서 창조의 전 과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오믈렛은 간단한 요리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느 손님이 주문한 오믈렛 하나의 창조 과정에 장소 전체가 참여하는 듯했습니다. 다 된 오믈렛을 보니 두께가 틀림없이 10cm는 되었습니다. 납작한 1cm 두께가 아니었습니다. 10cm 두께의 정말로 마음에 드는 창조물이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믈렛 하면 제일 오믈렛도 먹고 싶네요. 어제까지 뭘 안 먹었는데. 오믈렛이, 야, 우리는 저희 회사에서 이제 행사가 있으면 해외를 가거든요. 해외 가면 아침 조식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아침에 제일 맛있게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오믈렛이에요. 금방 그냥 제자리에서 내가 넣고 싶은 거 골라서 이렇게 뭐 나라마다 호텔마다 좀 틀리긴 한데 이제 넣고 싶은 거 딱 넣어서 딱 주면은 알아서 착 해주는데 오믈렛이. 근데 10cm 엄청 두꺼운 거죠. 10cm, 5cm, 10cm 엄청 두꺼운 거거든요. 근데 납작한 거와 10cm 된 거와 굵기의 차이, 이 크기의 차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무엇이든지, 그죠? 음식 맛있게 하는 비결. 그 오믈렛은 자부심을 가질 만한 탁월한 통달의 수준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제가 납작 오믈렛 식당의 주인인데 제 앞에 그런 탁월한 오믈렛에 차려진다면 저는 부끄러워 죽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몽생 미셸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오믈렛을 창조하는지를 반드시 알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죠? 뭔가 식당의 오믈렛 주인이라면 뭔가 탁월한 오믈렛이 차려진 데를 찾아다니면서 볼 것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내가 딱 정해놓은 거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만큼 남아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안 보여요. 내 방식대로 하는 거지. 이 정도면 될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라는 나의 기준을 세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망하죠. 나의 기준을 가지고 하면은.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팔리고 뭔가 잘 되고 있다면 한번 왜 그런 건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내 생각, 내 기준이 뭐예요? 내 생각이 기준이잖아요. 내 생각의 기준, 내 생각은 또 내 밑에서 뿌리가 있는 신념에 의해서 올라오는 것이고. 그래서 형편없는 식당에서 먹고 나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주인은
다른 데서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나? 잘 만든 디저트가 어떤 모양인지 모르나 보지? 그 머리는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걸까? 성공적인 사업주는 고객을 위해 체험을 창조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공적인 사업주는 고객을 위해서 체험을 창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고객과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그러니까 고객과 나 자신을 존중하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존중해야 고객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저도 그래, 쟤는 지가 존중을 안 하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존중 못 하잖아 이런다니까요. 저도요. 남을 봐요. 남을 절대 보는 게 아니라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진짜 그러나? 아직 존중하는 마음이 100% 아직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저를 봐도 웃긴 거예요. 아직은 야, 이게 아직 존중하는 마음이 100%안 드는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나를 존중하고, 그러니까 왜 존중이 안 될까 이렇게 봤더니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용기를 내려고 해서 움직이다가 뭐가 탁 부딪히면 탁 주저앉아 있고, 자꾸 주저주저저 하는 게 있는 거죠. 주저앉아 있고 주저앉아 있고 하는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하고 고객이 하는 체험의 질도 존중하기에 자기가 이룰 수 있고, 내가 나를 존중해야 상대방에 대한 부분도 존중하면서 그 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체험의 질이 존중하기에 경험하는 거, 내가 사랑으로 있으면서 상대방을 사랑으로서의 어떤 그 경험으로 대한다면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체험의 질을 존중하기에 자기가 이룰 수 있고, 내가 이룰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창조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고객과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원하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성공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공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존중하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존중한다고 해서 내가 최고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존중하면 내가 사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한테 존중해줘야 돼. 이렇게 해줘야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래서 그냥 제가 존중이 안 되는 거는 또 내가 아직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됐구나. 어제도 막 고민을 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그냥 답답한 게 있지? 답답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그냥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나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사무실에 들어왔다가 두 사람이 앉아있길래 막 미팅하고 또 막 그러고 가고 막 그랬거든요. 붙잡아 놓으면 다 미팅하고. 근데 이제 결론은 내가 열심히 뛰면서 내가 용기를 내서 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달라 보인다는 거죠. 어제도 선생님이 막 선택했지? 그러면 선택하고 나면 잘 되든 말든, 잘 되든지 말든지 그냥 잘 되든 말든지가 아니라 잘 되든 안 되든 신경 쓰지 마라. 선택했으면 됐다. 신경 쓰지 마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저게 나한테 말씀하시는 건지 뭔지 내 얘기는 아닌가 긴가 이러고 내 얘기인데 내 얘기 아닌 것처럼 또 막 이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그래 내가 선택하고 욕망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하고서 욕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을 하니까 두려움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선택하고 나는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선택하고 잘 될지 안 될지는 그런 거는 생각하지 잘 되거나 안 되거나를 신경 쓰지 말고 잘 그냥 선택했어. 그럼 그냥 뛰라는 말씀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내가 용기를 내어야 돼서 용기 내서 내가 사랑으로 있을 때 점점점 욕망하는 건 두려움일 때 자꾸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바라는 마음이 있죠. 이렇게 내가 나의 에너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의 내 에너지를 봤을 때 뭔가 쫙 에너지가 올라갔을 때 욕망으로 올라갔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욕망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욕망을 내려놓고 그냥 용기 내서 즐겁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또 얘기를 해주시겠죠, 뭐, 부산에서.
안 들으시는 분들 들으세요. 성공하시려거든, 행복하시려거든. 또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공은 자동적으로 내가 용기 내서 내가 나를 존중하고 있을 때 배우고 창조하고 최선의 것들을 함께 상대방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성공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대요. 답이 있어요. 성공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 근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게 뭡니다라가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기 쉽게 해주시는 게 이 의식 아카데미 수업이에요. 성공하시고 싶거든, 행복해지고 싶거든, 여러분들은 의식 아카데미를 꼭 들으세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사시지 말고. 이미 신념은 벌써 믿음은 생겨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있잖아요. 끊임없이 믿음대로 무의식대로 하는구나. 이 무의식을 바꾸는 게 이렇게 내가 안 바뀌려고 하는 거구나. 신념대로 살려고 자꾸 끊임없이 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는 거죠. 내가. 네. 어제도 오늘 중요한 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어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막 또 이상한 일이 생기죠. 네. 늦게 가거나 안 가거나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건이 생겨요. 온 우주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상황에 그렇게 들어가요. 참 그거 내가 하지 않은 것 같은, 외부에서 뭔가 상황이 온 것 같은데도 보면은 내가 한 거다. 옛날에 그러신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강의를 듣는데 선생님이요, 길 가다 고속도로에서 한 번씩, 요새는 고속도로를 제가 안 달리고 SRT를 많이 타고 다녀서 제가 요새 보지를 잘 못하는데 간혹 저기 오금이님 고속도로 가나요?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막 놀래가지고 막 있죠. 동물 죽어가지고 바닥에 왜 이렇게 죽은 거 있잖아요. 그럼 막 얼른 막 피해 가잖아요. 근데 동물 죽어 있는 그 모습을 본 거, 고속도로에 피가 흘려서 죽어 있는 모습을 본 것조차도 나의 의식에서, 그렇게 내 의식에서 이루어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의식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내가 지나가던 동물 보고 나오라고 그래서 저기 어디 가다가 김천 어디 가다가 쓰러져 있으라고 그러다가 다치라고 명령하진 않았잖아요. 근데도 내 의식 안에 그렇게 명령이 되어 있다라는, 내 의식 안에 벌써 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들은. 그래서 이 그림판, 내가 이거 갖고 온 이 그림판에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걸 상황을 보고 내 의식 안에서 일어났다 하는데 그걸 보고 아유 오늘 재수 없겠다. 재수 없죠. 내가 그렇게 믿으면. 뭔가 조심하라는 신호인가 보다. 그냥 뭔가 각성하라는 신호인가 보다. 그럼 각성하게 되는 거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일어난 사건은 사건이야. 그 사건도 내가 그 사건 또한 내 의식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는 거. 네. 오늘 안 들어오셨네요. 네. 아프신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이 우리의 유일한 고객이다. 인간의 본성이 유일한 고객이다. 그래서 우리의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탁월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탁월함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 탁월함은 모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탁월함은 탁월함에 대한 헌신에서 나오는 우수한 진로. 탁월함에 대한 헌신. 탁월함에 대한 헌신에서 나오는 우수한 질이 있다는 거죠. 탁월함에 대한 내가 진짜 와 진짜 모든 것들을 그냥 헌신하는,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우수한 질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백히 결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그냥 의식이 드러난 상태, 사랑이 드러난 상태여야 된다라는 거죠. 아유 근데 그놈의 두려움이 왜 자꾸 들어올까요?
이 내 자체의 의식의 기쁨으로 하면 되는데 내 생각이 이 마음 때문에 얘가 자꾸 이 생각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 생각이 돌아가니까 자꾸 생각이 돌아가서 자꾸 두려움이 끼어드는 것 같아요. 마음이 끼어들어서 그래요. 의식 자체로 해야 되는데 헌신하는 거. 몸과 마음을 그냥 몸과 마음이 없어. 그냥 의식으로만 해. 엄청난 탁월함이죠. 엄청나게 헌신하면서. 그래서 원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저항하기 좋아하는 자네가 또다시 끼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아니고 우수한 진로 명백히 결과에 해당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원인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저항하기 좋아하는 자네라는 것은 마음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튀어나온다. 여기서는 마음이랑 이렇게 그거를 의식 아카데미에서 선생님께서는 의식과 마음과 몸을 구분을 해주셔가지고 이해가 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정서 영적인 거, 정서적인 거, 감정적인 거, 육체적인 거를 구분해 놓은 책이 있거든요. 부자아빠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책에 거기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는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의식 아카데미 수업을 딱 들으면서 1년 정도 될 때 이제 알아듣겠더라고요. 그 네 가지를 구분해 나는 거. 근데 여기서도 잔해로 똑다시 끼어든다라는 거는 잔해 운해로 표현을 하셨는데 마음이 끼어드는 거죠.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생각이 탁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끼어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가 화가 난다. 감정이 걸려 있는 거다. 마음에서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막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 내 믿음에서 기점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에서 기점으로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돼. 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항하기 좋아하는 자네, 마음이 또 끼어든다. 자네는 뭐 하기 좋아한다 그랬어요? 저항하기 좋아한다. 저항하기 좋아하는 자네. 마음은 저항의 산물이죠. 저항이다. 저항인 거예요. 욕망 아니면 저항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얘가. 마음이라는 놈이. 그래서 그래요. 하지만 난 창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창조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운해형 인간입니다. 운해형 인간이다. 창조적인 사람들은 운해형. 그러니까 마음에서도 조금 더 마음을 200 이상은 마음 플러스 참나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마음 플러스 참나. 200 이하는 완전히 그냥 마음에서만 있는 것이고, 그래서 창조적일 때 내가 내 마음,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자꾸 창조성이 뭔가 아이디어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태어났고 난 아닙니다. 난 창조적 상상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말 가운데 어느 것도 진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조성이 없어요? 창조적인 거? 창조성. 운해형 인간. 아니 어제 어떤 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 아직 직장 다니세요? 근데 내 소리를 빨리 못하고 얼어서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제 생각이겠죠. 그래서 그냥 여쭤보는데 왜냐하면 식사를 언제 해야 되지? 해서 여쭤보는데 막 얼어가지고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그분이 갑자기 앞에 계신데 생각이 같이 식사해야 돼가지고 그쵸 우리 700일 되신 분들하고 막 식사해야 되잖아요. 그쵸 700일 600일 500일 식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창조적인 거 나는 창조적이지가 않아 뭐 운해영이 아니야 라고 막 내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은 창조성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운해형 인간 운해형이에요. 운해형 인간 잔해 운해가 다 있어요. 어떤 것을 많이 활용하느냐 나는 그냥 이쪽으로 많이 활용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을 두는 거예요. 내가 기준을 둔다라는 거죠. 본인은 감성적이니까 맨날 눈물도 자주 흘리면서 나는 머리형이야 그래요. 머리형이 머리형 다 있지 않아요? 다 있어요. 생각하는 잔해를 많이 쓰느냐 있어도 운해도 있고 잔해도 있고 에테르네 영적인 뇌라고 운해에서 에테르네가 작동되는 거는 영적인 뇌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영적인 내가 더 발달이 되면 더 좋은 거죠. 근데 의식 아카데미 수업을 들으면 이 우뇌에서의 에테르 뇌가 더 점점 발전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뇌. 그죠? 더 발전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누구나 다 있는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발전시키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말 가운데 어느 것도 진실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창조적인 상상력이 있습니다. 창조적 상상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 나이도 상관없다. 남녀 불문하고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행성에서 살아가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이 행성,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우리의 창조적 상상력이 일일이 기대치를 내놓아야 그 기대치에 따라 우리가 하루 종일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창조적 상상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깨닫고 있지 못할 뿐이지 당연히 창조적 상상력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적인 거예요. 그냥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뭐 새로운 것들이 생기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있잖아요. 제가 사업을 하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새로운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에너지가 막 좋을 때 또 막 이 명단을 써놓은 게 있어요. 아, 이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들이. 내가 있는데 안 보는 거죠. 있는데 안 보고 있는데 안 보는 거. 그 참 공감이 가는 거예요. 아, 있는데 안 보이는구나. 안 보는 거예요. 내가 용기가 없어서 의식이 막 뭐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뭔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더 좋은 사람들도 막 떠오르죠. 옆에 주변에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나를 차단하는 거죠. 왜? 마음에서 내 믿음대로 보고 있어요. 질문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 내 믿음대로 그대로 갖고 계세요. 맞죠? 오구미님 질문 그래도 그나마 어떤 분보다는 한 두 번 질문하셨나요? 근데 그래도 내 생각이 안 바뀌어요. 내 믿음이 바뀌려면은 샅샅이 그냥 질문 더 해야 돼요. 우리는요, 있죠. 신념이 딱 생겼어요, 믿음이. 느낌이 안 좋은 거를 딱 잡아요. 그래서 신념을 딱 엄마가 날 버리는 것 같아라는 걸 딱 잡았잖아요. 제가 30개월 때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느낌이 안 좋으면서 감정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기 싫어해요. 근데 그게 내가 잘못된 거를 잡고 있는데 그걸 보기 싫어하면서 그걸 보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남만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보기 싫어하다 보니까 살면서 감정을 회피하는 거. 감정을 회피해요. 감정을 억압해요. 젊은 친구가 들어왔나? 안 들어오셨습니다. 네. 어제도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제 본인이 이제 위에 스폰서한테 했던 거. 그러니까 또 이제 밑에 누군가를 초대해서 같이 듣는데 본인이 이 친구가 한 얘기에 대해서 이제 걸린 거예요. 근데 안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게 걸린 거잖아. 그래서 감정이 걸린 거잖아. 그래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막 딴 자꾸 이제 생각을 하는데 아직 얼마 안 됐거든요, 나이가. 30이 안 됐어요. 근데 계속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릴 때 그 쇼크 왔던 거가 다시 떠오르기 싫어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계속 살아가면서 느끼고 산다니까요. 떠오르기 싫어하는 그 감정을 계속 느끼면서 느끼는데 나는 안 느껴지는 거야. 나는 이 느껴지기 싫어하고 억압을만 해놨을 뿐이지 회피하고 억압만 해놨을 뿐이지 이게 안 느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포장된 게 지금 현재에 난 거예요. 두려움을 적당하게 가리고 살아야지 하면서 포장돼서 살아가는 게 나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무한대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하는 그 나의 믿음과 내가 일을 하고 있느냐, 돈을 벌고 있느냐,
안 벌고 있느냐도 그 믿음에 연결이 돼 있고요. 안 벌고 있는 것도 나는 벌 수 없는 사람이야. 또 벌어도 내 통장에 들어온 한계치가 통장에 들어온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나의 의식과 저 의식 지도하고 나하고 일치하게 돼 있어요. 그 의식 지도하고 그게 일치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또 행복해서 하느냐 그냥 복으로 들어오느냐 또 그게 갈림길이 또 있는 거죠. 또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거를 억압시켜 놓고 꾹 억압하고 회피해 놓은 거예요. 아니면 표출하고. 저는 좀 막 표출을 해놨죠. 표출을 좀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유 엄청나게 그냥 이게 이제 감정이 막 중간중간에 올라오긴 하는데 옛날에 분노의 그 게이지보다는 엄청나게 낮아졌죠. 엄청나게 낮아졌어요. 이제 신념을 찾아서 계속 재맥락하면서 하면서 해왔고 교육을 계속 들으면서 이제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게 억압하고 회피해 놓은 게 사라진 게 아니라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될 것이거든요. 지금 이 생이 다가 아니라 다음이라도 지금 해결을 안 하더라도 10년 뒤든 50년 뒤든 100년 뒤든 1000년 뒤든 언젠간 해야 될 감정적인 부분들이에요. 내가 걸린 거, 신념. 그 해결해야 되거든요.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도 화면 켜주시고 있잖아요. 수업 들으실 때도 화면 켜주시고 얼마나 화면도 잘 켜주시는 분들 끝까지 잘 켜주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해결이 돼야 내가 나의 그 창조적인 상상력, 에너지가 바뀐다는 거예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간다. 그래서 계속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창조적인 상상력이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안에서만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내 믿음이라는 거죠. 내 믿음 안에서 생각이 올라오기 때문에 요 생각 저 생각 요것도 나의 어떤 내가 나를 결정지어 놓고 있는 나의 믿음 안에서의 사이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무한한 의식입니다. 무한한. 마음이 아니라 의식이라서 의식은 무한대잖아요. 마음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마음에서 나의 의식의 본체로 그냥 원래 자체 내로 이제 가자는 거죠. 그래서 무한하게 행복하고 무한한 그 행복한 부자가 되면서 살자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걸 꼭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 벗어나야 되는 부분이 쉽다. 그냥 우리가 선택하고 그냥 자꾸 행동을 옮기면 내가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내 의식도 내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용기 내서 행동하고 네, 바뀌자는 겁니다. 결정도 하시고요. 네.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내일 6시에